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상당히 독특한 도시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비행기는 캔자스의 도시 캔자스시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행할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 오마하입니다. 오마하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도시들이 특히 이제 도청 소재지죠.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주도들이 그 주에 이제 정가운데 대부분 있죠. 최대한 가운데. 근데 이번에 제가 비행을 해보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미국 비행을 하면서 놀랐는 게, 뭐 놀랐다기보다는 재밌는 게,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주 경계선이 있습니다. 주 경계선에. 캔자스 시티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당연히 캔자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절반은 도시 자체가 절반은 캔자스에 있고 절반은 미주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시티를 캔자스의 도시라고 할지 미주리의 도시라고 할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뭐 캔자스 시티니까 그냥 캔자스의 캔자스 시티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마하도 그 네브라스카 주와 아이오와 주에 딱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마하는 네브라스카의 행정구역이 소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마하가 왜 특별한 도시인지는 비행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향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마하 다음에는 여기서 미네아폴리스로 가겠습니다.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주죠. 미네아폴리스도 그 미네소타주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게 이제 파이브 핑거 레이크 5대5죠, 그죠?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밀워키로 가겠습니다. 밀워키 5대5 연안의 지역이죠,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카고로 갑니다. 시카고로 그 다음에 이제 깽의 도시죠, 자동차의 도시, 깽의 도시.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브랜드로 가고, 피츠버그로 가고, 아닙니다. 클리브랜드에서 버팔로를 거쳐서 토론토로 한번 갔다가 피츠버그로 내려오겠습니다. 그 옛날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기 이제 자동차 여행을 했던, 그 코스를 따라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토론토에서 버팔로로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로 해가지고 워싱턴 DC로 갔었죠.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연안을 따라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버지니아 비치도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노폭이라고 미국의 이제 해군 본부가 있는 곳이죠. 여기 가면은 저희 가봤는데 뭐 항공모함하고 뭐 구축하고 무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따라가지고 필라델피아, 뉴욕,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이제 필라델피아 이전에 뭐가 있냐, 볼티모어가 있죠. 볼티모어도 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뉴햄퍼셔를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메인주 쪽으로, 버몬트와 매진 쪽으로 가죠. 왜 이쪽으로 가냐 하면 이쪽에, 뭐 제가 취미로 목공을 하니까 이쪽에 버몬트와 메인주에 뉴햄퍼셔, 버몬트, 메인주에 이제 세계적인 거물 목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거물 목수들 대부분 여기 산다 얘기도 관여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가지고 글란드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장기 계획입니다. 뭐 이거 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을 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륙 준비는 제가 해뒀습니다. 오늘 비행할 거리는 뭐 270 해리 정도? 그러면은 뭐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아주 먼 거리도 아닙니다. 뭐 한 450km가 450km 정도 되겠네요. 자, 이륙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레이크를 풀고 스로틀을 올립니다. 다행히 지지난번 시간에 로드가 우동작하는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겁이 나니까
살살 가져올게요. 살살. 똑바로 가고 있죠?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러더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자, 60에서 70 속도가 에어스피드가 60에서 70 그 노트쯤 되면 이제 조정과 부드럽게 살살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륙 하자마자 이제 그 플랩을 10도 내려져 있던 플랩을 완전히 올립니다. 그 플랩을 이륙 때 올리는 이유가 사실은 긴 활주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이제 활주거리를 저속에서 양력을 많이 얻어서 활주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잔디밭이나 풀밭 이런데 노지 이런 데서 활주할 때는 이제 플랩을 올리고 하여튼 꼼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발생되면 말씀드리죠. 다행히 지금 저희 항로에 활주로가 거의 제 항로 비슷하죠. 직선 비행을 계속 하면서 이제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산이 계속 없을 것 같아서 오토파일럿 고도 세팅 4000피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를 올려가면서 이제 항로로 진입을 하고 있죠. 항로를 순환 고도는 4000피트. 원래는 훨씬 높아야 됩니다. 훨씬 높아야 되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상 구경을 하기가 좋죠. 상세하게 나가니까 4000피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보다 낮으면은 이제 경치가 너무 이제 이제 항로로 거의 다 와갑니다. 아직까지는 매뉴얼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로 오토파일럿으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는 비행기가 알아서 가죠. 자, 3400피트입니다. 4000피트쯤에서 오토파일럿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하고 켄터키하고 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다 농사를 엄청 많이 짓는 곳이죠. 시골은 켄터키 아닙니까? 알라바마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켄터키는 아마 과히 잘 살지는 않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자, 이점에서 이제 오토파일럿을 걸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걸었습니다. 보면은 헤딩버그를 따라가죠, 그죠? 고도는 뭡니까? 제가 세팅해놨는 고도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요크, 조정관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 패널에 이제 헤딩 버그를 조정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면 됩니다. 자, 제가 물러가기 전에 이제 오마하에 대해서 잠시 이제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마하가 왜 특별한 도시냐? 그 오렌 버핏 아시죠? 오렌 버핏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그러죠. 오마하의 현인, 별명이 오마하의 현입니다. 투자의 귀재죠. 투자의 귀재. 그 투자에 대해서는 그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오렌 버핏의 평생 친구이자 이제 동업자인 찰리 먼거는 이제 그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이제 죽었죠, 그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오렌 버핏의 투자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가? 오렌 버핏은 평생 투자를 했습니다. 평생 투자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 넘었을 겁니다. 아마 투자를 한 구력이. 그런데 평생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할 때 이제
그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죠. 그 계산기권에서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 뭐냐면은 원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만 원점으로 두고 계산기권에 1000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02를 하면 되지, 그죠? 1.01 몇 번 두드리냐? 70번 두드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몇백 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냐면은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워렌 버핏도 아마 그 네브라스카 대학을 나왔는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네브라스카 대학의 이제 울타리 옆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집이 평생 살았던 집인데 굉장히 검소한 집이에요. 몇 억 안 하는 아주 작은 집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가 꽤 오랫동안 세계 1위 부자였죠. 빌 게이츠하고 이제 계속 1, 2 다툼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오마하라는 작은 도시죠. 원래는 오마하가 뭐 시골이랑 마찬가지죠. 작은 도시인데 워렌 버핏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워렌 버핏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실제 첫 품목은 뭐냐면 원래 품목은 섬유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섬유회사를 인수해주고 우회 상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투자회사로 했는데 그 투자회사가 그 주가가 얼마인지 놀라지 마십시오. 한 주 가격이 얼마냐면은 방금 제가 봤거든요. 73만 불입니다. 그 한 주 가격이 10억이에요. 10억.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워낙 매니어라 가지고 그 진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이 한 주당 1억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10배가 오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은 A주와 B주가 있는데 A주는 지금 현재 73만 불 다시 10억인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은 매물이 안 나오죠. 그죠? 매물이 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늘 상한가나 마찬가지 매물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하여튼 저지단간 그런데 해마다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 버크셔 해스웨이가 오마하에 있으니까 그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이제 그 해의 사업 전망과 지난 1년의 사업 성과와 다음의 사업 전망을 이제 그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전 세계 경제의 동향을 총망라해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4월에서 5월에 버크셔 해스웨이 그 주주총회 때 오마하에 몇 명이 모이느냐? 4만 명이 모입니다. 4만 명이. 4에서 5만 명. 근데 그 4에서 5만 명이 일반인이 아니죠. 세계적인 재벌 4, 5만 명이 모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의 이제 주주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호텔이 꽉 찹니다. 뭐 주주들은 당연히 모이겠지만 주주가 아닌 이제 세계적인 경제 거물들도 워렌 버핏이 이제 얘기하는 내년도 경기 전망, 경제 분석을 들으러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시골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오마하가 이게 뭐 굉장히 재밌는 게 시골 도시인데 지금은 뭐 대도시죠. 찾아보니까 그 관내 인구가 3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광역 인구가 합쳐가지고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옛날엔 시골이죠. 그죠? 이 작은 도시에 또 그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또 오마하 출신입니다. 누구냐? 제럴드 포드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제럴드 포드가 오마하 출신이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죠. 시골 도시가. 하여튼 근데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이 사람의 이제
이력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6살인가 이때부터 이제 5살인가 6살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맨 첫 투자가 펩시콜라를 이제 시골에 사니까 읍내에 나가지고 펩시콜라 떼다가 판 게 이 사람의 첫 투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죠. 뭐 은퇴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이 워렌 버핏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투자를 했어요.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어딜 가냐면 와튼 스쿨로 갔습니다. 와튼 스쿨이 어떤 학교냐? 그 MBA 아시지 않습니까? 경영학 뭐 정확하게 하면 경영학 석사죠. 경영학 석사인데 그 MBA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 스쿨이 어디냐 하면 와튼 스쿨입니다. 세계적인 거물급 이사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재벌들, 세계적인 대기업 오너 및 총수들의 아마 상당수가 와튼 스쿨입니다. 그 중에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와튼 스쿨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뭡니까? 경영의 귀재 아닙니까? 그죠? 경영의 귀재입니다. 본인도 뭐 자산이 한 20조 정도 되는 엄청난 재벌이죠. 슈퍼리치인데 트럼프가 놀라지 마십시오. 와튼 스쿨 출신입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와튼 스쿨 출신이에요. 그 이외에 와튼 스쿨 출신이 유명인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워렌 버핏은 네브라스카 대학 맞을 겁니다.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와튼 스쿨로 진행해가지고 와튼 스쿨 졸업하고 난 뒤 어디로 갔냐면 이제 월스트리트로 갔어요. 월스트리트로 가가지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는 이름 까먹었습니다. 거물이죠. 그 사람 밑에서 이제 투자를 배운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죠, 그죠? 단어가. 그 사람 밑에서 이제 오래 안 있었습니다. 몇 년 이제 뭐 어널리스트로 근무를 했겠죠, 증권사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실적을 내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는데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관두고 시골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황당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뭡니까? 여의도 정권가에서 에이스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강원도 봉화로 가버린 거예요. 강원도 정선으로 간 셈이요.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칩거를 했습니다. 칩거를. 집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 난리 때까지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칩거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과 이제 비즈니스, 평생의 비즈니스 계획, 투자 계획을 세운 거죠. 투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왜 관뒀느냐 하면은 괜히 뭡니까? 거기에 있어봤댔자, 월스트리트에 있어봤댔자 뭡니까? 남의 이제 고용인이잖아요, 그죠? 뭐 월급만 받는 건 아니죠. 성과급을 받겠죠. 어쨌든 남의 고용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칩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칩거를 했어요. 칩거하고 난 뒤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투자 조합을 만들어요. 투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주변 사람한테 이제 투자금을 받았어요. 이게 회사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개모임 하듯이 사설 투자 조합을 만든 거예요. 투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도 넣었겠죠. 넣고 왜냐면 그때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이미 벌써 이 사람은 꽤 돈이 많았죠.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초기 투자 조합에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뭐 자기 이모, 뭐 고모 이런 투자는 모르는 그 이웃의 이제 친척이나 이제 동네 이제 아주머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살살 이제 꼬덕인 거죠. 꼬덕이 가지고 투자를 받은 거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이 아삼삼한데 왜냐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찰리 먼거한테 이제 처음에 그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하라고 권했을 겁니다. 아마 권했다가 찰리 먼거가 웃기고 있네 그래 투자를 안 했죠.
왜냐하면은 뭐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조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돈 눈덩이 어마어마하게 불린 거예요. 불리자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망했는 회사입니다. 완전히 거의 파산했는 회사인 그 완전히 폐허만 남아있는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섬유 회사를 그 지역에 이제 망한 회사죠. 그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한 거죠.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탈바꿈을 시켰죠. 원래는 섬유회사, 옷감지 하는 회사를 투자회사, 뭐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이제 뭐 보험상가 그래요. 보험회사로 왜 보험회사를 만드냐면은 보험회사를 만들면 보험금이 매달 들어오잖아요. 매달 들어오면은 그 보험금을 이제 뭐 이제 사고나 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매달 이제 보험 가입자부터 돈이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캐시가 이제 잔고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잔고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워렌 버핏이 뭐 70년간 연 평균 수익률이, 주식 투자를 해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연평균 20%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황당한 수익이죠.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입신의 경지 이렇다 그러죠. 투자의 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얼핏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연평균 20% 수익이는데. 근데 그 실감을 나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은, 초기에 이제 동네 아주머님들, 초기 투자조합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은 우회됐느냐? 어떻게 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10대 명 정도 되는 거라는데, 그 10대 명의 사람은 전부 다 거의 어떻게 됐냐. 수십조의 자산가가 되죠. 수십조. 그 딱 한 번의 투자로 수십조의 세계적인 슈퍼리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친척 아주머님이 있어요. 아주머님이 했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아주머님이 그러면은 딱 한 번 투자한 거예요. 딱 한 번 투자했는데 작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억 정도 투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수십조의 재벌이 되고는 딱 한 번 투자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데 이 사람은 뭘 했냐. 평생 동안 그 사회사업을 했어요. 독지가라고 그럽니까? 평생 동안 이제 온갖 곳에 이제 기부를 하는 기부천사가 됐어요. 평생 동안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워낙에 이제 평생 동안 기부만 하면서 사니까 그 매스컴에서 그분을 유명한 이제 기부 전문가가 됐는데 그분을 그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하면은 그 여사님께서는 평생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를 하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렇게 기부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황당하잖아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잖아요. 죄책감이라뇨.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태어나서 한 일이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한 가지밖에. 워렌 버핏이 이제 애죠. 친척 애가 투자를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얘가 똑똑하니까 잘해주겠지 하고는 투자를 했는 게 그게 평생 그 사람이 했는 일에 다랍니다. 그 이후 일한 적도 없고 다인데 자기는 뭡니까? 수십조의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뭐 죽동 살동 뭐 코피 터지게 일하면서 겨우 이제 돈을 버는데 자기는 딱 한 번 투자하고 그걸로 수십조 재벌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싣기 위해 가지고 평생 동안 이제 문호동 인생이죠. 문호동 사실 아니죠. 왜냐 리스크를 껴안았으니까.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 2억 투자하고 이제 수십조의 이제 슈퍼리치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 워렌 버핏의 능력이죠. 그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워렌 버핏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워렌 버핏 평전이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는데 상권은 이제 워렌 버핏의 일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학원은 그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기법이라든가 투자 철학 이런 거에 대한 나옵니다. 그 좀 경제학 책 비슷해요. 학원은 뭐 저는 그걸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뭐 일반인이 읽기에는 학원은 좀 무겁고 상고는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 때 제가 재밌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 워렌 버핏이 버커셔 해스웨이의 그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오너가 됐으니까 뭐 회사의 로고하고 다 바꿨을 겁니까? 그 초기 로고가 있습니다. 초기 로고를 보면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엽기적. 그 초기 로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에 대해서 그 로고가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중 하나가 지금도 평생 동안 살고 있는 집이 뭐 아주 뭡니까 서민적인 집이에요. 허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옮긴 적도 없어요. 허름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40년인가 30년에 대한 이제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트럼프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햄버거를 제일 좋아해요. 햄버거를 트럼프는 버거킹인가 하여튼 뭐 맥도날드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하고 코카콜라 매니아고 트럼프도 트럼프는 펩시인가요? 콜라 매니아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코카콜라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해가지고 코카콜라 대주주입니다. 코카콜라 오너입니다. 그 회사에. 근데 사실은 뭐 실제로 이제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은 돈을 벌었는 게 코카콜라 투자예요. 코카콜라. 그래서 투자 성향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이고 실제로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뭐 시중에서 주식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돈을 기업에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전망은 좋지만은 되게 힘든 회사, 그 자금 경색이나 이런 회사에다가 이제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방법이 많지만은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걸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마하로 가고 있는데 오마하는 이제 워렌 버핏의 도시입니다. 워렌 버핏. 그래서 그걸 아시고 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워렌 버핏의 평전을 보시거나 이제 나무 위키에서 오마하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한 3분의 한 1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저는 이제 잠시 사라지고, 나머지 시간은 배속 비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어, 오마하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오마하 시가지를 방금 지났죠, 그죠? 방금 지났습니다. 이제 착륙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토파일럿을 끄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끄고 고도가 너무 낮아져 있죠? 고도를 2500픽트로 올리겠습니다.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이제 오마하를 착륙하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일화가 생각나네요. 워렌 버핏이 검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뭐 어느 정도냐면 워렌 버핏이 이제 낡은 가죽 지갑이 몇 억에 팔린 적 있죠, 경매에서. 30년인가 40년 사용했나. 근데 그 왜 그렇게 몇 억이 아니라 10억인가? 왜 그러냐면 그 지갑 안에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투자한 종목 목록이 안에 이제 쪽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제 굉장히 검소했는데 이제 성과가 하도 좋으니까 회사에서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워렌 버핏에게 보너스를 줬어요. 보너스를 뭘 줬냐면은 자가용 제트기를 줬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한 40년 된 똥차를 타고 있었는데 자가용 제트기는 잘 안 울리잖아요. 자가용 제트기를 줬는데 뜻밖에도 그 검소한 워렌 버핏이 자가용 제트기에 뻑간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럭셔리함을 좋은 게 아니죠. 그죠? 편리함을 좋은 거죠. 그동안은 뭐 1등석 그걸 계속 타고 여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뭐 대기도 해야 되고, 줄도 서야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워렌 버핏이 자가용 제트기 리스, 렌탈 회사를 2개를 차렸어요. 2개를 차려가지고, 한 개당 자가용 제트기를 2, 300대 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가용 제트기 리스, 회원제, 이제, 요즘 자가용 제트기를 사지를 않습니다. 사지 않고 전부 다 회원제, 마치 이제 그 콘도 리조트 회원권처럼, 그 세계 1, 2위 자가용 제트기 회사가, 리스 회사가, 렌탈 회사가 워렌 버핏의 소유죠. 그 워렌 버핏의 이제 처음이자 유일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워렌 버핏의 뭐 재산은 180에서 120조 됐다가 한 10년쯤 전에 자기 재산의 80%를 기증을 했습니다. 한 80조 정도를 기증한 셈이죠. 기부를 했죠. 기부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모은 재산이 또 80조 돼요. 돈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사람이죠. 그죠? 워렌 버핏한테 재산이 얼마냐 내지는 부의 세계 랭킹 얼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100조씩 벌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하여튼 두 번 다시 그런 사람이 나올까 싶지 않습니다. 이제 고령입니다. 고령이 나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마 이번에 있었던 버크셔 해스웨이 아마 주총이 아마 마지막 고별 주총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투자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은 워렌 버핏 평전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누님 아들내미 졸업식 때 제가 워렌 버핏 평전 특별판을 선물을 했습니다. 저 선물로. 왜냐면 본인이 또 경제학 전공이니까. 그걸 봐서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은 의식 때에 혼자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 50억에서 100억 사이일 것 같아요. 재산을 만들었죠. 워렌 버핏 비슷한 놈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착륙합니다. 이제 착륙이 제일 재밌습니다. 착륙을 할 때는 기분이 한 마리의 새가 된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활주로가 쪼매납니다. 시골 아주 이 오마의 공항이 지금 노소마 공항인데 이게 이제 공식 공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너무 작은 공항에 동네 공항에 착륙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왔던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애슐리인지 그 공항이 아마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메인 공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거 완전 동네 공항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워렌 버핏의 도시 오마하로 오늘 왔습니다. 왔고 다음번에는 오마 이 공항 말고 그 아까 봤는 애슐리인지 그 다운타운 옆에 있는 공항에서 이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륙을 해가지고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거리가 꽤 됩니다. 미네아폴리스로 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하고 애슐리 공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앞에가 다운타운이니까 그 다운타운 고층 빌딩가를 이제 한 바퀴 스내 비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수였습니다.